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어제부터 교황을 기리는 추모 미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천주교 청주교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기리고 신자들과 함께 앞으로 사흘간 모두 13차례 미사를 이어갑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촛불 아래 놓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정. 기도를 올리는 추모객들의 얼굴엔 진심 어린 애도가 묻어납니다. 청주교구는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 교황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첫 추모 미사를 올렸습니다. 미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30분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는 25일까지 모두 13차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미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자로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우리보다 지금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교황님께서 우리한테 남기고.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는 교구 소속 모든 사제단이 주교와 함께 공동 집전할 예정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꼭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청빈의 삶을 살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은 고작 $100. 하지만 그는 평화와 겸손, 사랑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큰 가르침이고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그가 걸었던 인류애를 위한 발걸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6월 3일 대선일까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가의 움직임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농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도당의 21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후 각 도당에서 선대위를 구성해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례적입니다. 통상의 대선이 아니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는 것을 미리 좀 발표를 해서 도민과 호흡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국회의원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충북의 핵심적인 전략, 앞으로 이제 공약이 될 그런 전략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청주 특례시 지정 등을 중앙당과 협의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 핵심 공약 만들기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농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농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미호강 준설 사업 등 7가지 지역 공약을 발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북권 관광 활성화, 남북권은 속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한 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청북도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까지. 여야 모두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이번 대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대표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업 참관 후 복대초 교사, 충북교육청 관계자 등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교육 현장에서 AI 교과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을 열었습니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2025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 한 곳이 주도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제 그 규모를 키워서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무엇보다 애초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회원들이 숲을 사이에서 오래 방치된 쓰레기를 빼냅니다. 하천에 따라 있는 녹지대 곳곳에 흩어져서 버려진 폐기물을 손과 집게로 줍기도 합니다.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내숲 석화천 인근에서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많은 쓰레기가 다 바다로 다 들어간다면 바다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줍죠. 같은 시간 시청 임시청사에 있는 문화재주창 인근에서도 쓰레기 정화 활동이 한창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과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 문화예술과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함께하는 행사로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매월 1회씩 이 근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역점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단체 한 곳이 주축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기관 단체가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옛날에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작은 실천이 나중에 옛날 우리 청주 맑은 고을을 그런 명성을 다시 되찾을 것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고장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큼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전국에서 응모한 60여 건 가운데 미술 소비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등의 공로로 올해 미술여행 선정은 물론 3천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25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오는 9월 4일부터 한 달간 비엔날레 행사장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와 국립청주박물관, 당산벙커 등 문화예술기관을 잇는 코스로 구성됩니다. 우석대학교가 진천 캠퍼스에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스포츠단은 여자 농구와 남녀 복싱, 남자 야구, 남자 핸드볼 등 5개 종목 85명의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남자 야구에는 한화이글스 출신으로 KBO 리그 홈런왕으로 명성을 날렸던 장종훈 씨가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박노준 총장은 엘리트 선수 육성에 머물지 않고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축제 운영 등 충청북도와 진천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놓고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 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현재 1학년 학생부터 공통교과 과목에 한해 통합산출을 안내받았지만 어떠한 수렴 절차 없이 불과 10여일 만에 국어와 영어 교과만 부분 산출하는 번복 안내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고 진로 진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타 불황의 무풍지대로 불렸던 대학가 상권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대학가 상권인 충북대와 청주대 주변도 경기 불황의 씀씀이를 줄인 대학생들과 유동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충북대 중문 주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식당이며 주점에는 임대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아예 건물 전체가 텅 빈 곳도 눈에 띕니다. 권리금은 물론 시설비도 없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문구가 부지기수입니다. 경기 불황의 고물가로 주 고객인 대학생들이 씀씀이를 줄인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까 용돈도 넉넉하지 않고 이래서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가성비 있는 식당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분기 충북대 상권 공실률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 상권이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2, 3층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청주대 상권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생들은 물론 유동 인구마저 크게 줄면서 가게를 내놓는 곳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며 인건비를 없애고 재료값을 아껴 손님을 끌어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엉망이죠. 옛날 같았으면은 막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웃음이 막 나는데 지금은 웃고 술 먹는 시기는 없다고 봐요. 청주의 중심 상권 중 하나로 불황의 무풍지대로 불리던 대학가마저 경기 침체에 소비 부진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지난해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된 충남 천안시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와 협약을 맺은 천안시가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도입하는 AI 기반 행정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접수 창구로 안내합니다. 사물인식 기능을 활용해 권총을 인식하자 즉시 담당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민원인의 요구에는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내 기업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행정 서비스용으로 개발했는데 앞으로 천안시 민원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이 같은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실현과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AI 기반 로봇 개발과 배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 도시에 협력하고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공의 민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천안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민원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된 천안시는 내년까지 38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기업과 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스마트 도시 건설 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에는 글로벌 업체인 아마존과 지역 유망 스타트업 컨설팅에서부터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는 스마트 도시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와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이 우리 시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일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AI 기술을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청주시는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을 일선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트랙터와 이양기에 AI 자동 조향 핸들과 GPS 정밀 센서를 부착하고 쟁기질 등 복잡한 농가리 과정을 농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주시는 논바닥을 다지는 균평 작업의 경우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당초 3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공익수당을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 시기도 오는 7월로 앞당겨 농어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부터 충주시 신리면 동락 교차로에서 주덕읍을 잇는 국도 3호선 8.9km 구간에서 구간 단속이 시행됩니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시로부터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음 달 중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구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도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충주 나들목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